사람들이 이혼 가정이 급증했어요. 그러니까 제일 많은 이유가 아무래도 경제난이겠죠. 지금 북한의 연애가 동거도 해요. 또 호칭에서도 오빠라는 이름을 너무 자연스럽게 부르고 북한에서도 그래서 오빠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지시가 내렸다고 하는데, 그리고 남녀가 같이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 둘은 친한데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도 남녀 간의 연애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나요? 그럼요. 사람이 사는 세상이고, 그리고 이제 그게 좀 지금에 와서 남녀 간의 연애가 자연스럽냐 하면 예스가 되지만, 이제 좀 과거에도 남녀가 만나는 거는 그렇게 부자연스럽진 않았어요. 하지만 어떤 형식으로 만나는가 하는 게 좀 중요한데, 그때 당시에 그 사회적인 문화와 편견 이런 것들이 많이 좌우지가 됐는데, 10년도 90년도 그때만 해도 거의 중매 결혼, 여기서처럼 소개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선을 보죠. 예, 선을 봐서 되게 결혼을 했고, 그리고 북한에서는 남녀가, 여기는 자만추라고 하잖아요. 북한에서는 자유연애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보는 그 사회적인 인식이 안 좋았어요. 왜냐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유롭다는 거는 그때 당시 북한에서는 비사회주의 행위였거든요. 네, 북한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남성을 만나서 이렇게 연애를 하면, 북한에서는 연애라는 말보다 친한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쟤네들이 친한다, 옛날에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와서 보면 북한에도 분명히 남녀 간의 연애 문화에도 변화가 있어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어떤 북한 젊은 30대 분이, 한국에 온 지는 한 15년 되는데 한국 채널에 막 나가가지고 북한의 연애는 감자밭에서 하고 옥수수밭에서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낯이 엄청 뜨거웠어요. 그러지 않거든요. 물론 뭐 옛날에 시골에서, 대한민국도 옛날에는 뭐 물방아 방아 그 집에서 연애를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북한도 이제는 그게 30년 20년 전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유연애에 대해서 사람들이 약간 저 애는 되게 문란하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서 연애를 하다 보니까 조금 나무 뒤에서 숨어할 수도 있고, 옥수수밭에 둘이 앉아서 저건저건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북한의 전체적인 연애 문화인 것처럼 비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과거보다는 자유연애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고난이 행군신을 맞으면서 사람들이 이혼 가정이 급증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여러 가지죠. 근데 제일 많은 이유가 아무래도 경제난이겠죠. 그러니까 남성들이 직장에 나가서 배급이나 월급을 가지고 가정을 유지했는데 그게 다 없어지다 보니까 여성들이 장마당에 의존해서 사는데,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장마당에 가서 돈을 버는 것도 쉽지 않은데 집에 들어오면 남성들이 가부장적으로 앉아가지고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면 힘들게 일하고 온 여성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거든요. 근데 그거는 자연의 이치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격상 문제로도 싸우고 경제적 문제로도 이혼을 하다 보니까 부모들 입장에서는 내 자식이 시집을 가서 저렇게 이혼을 할 바에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잠재되어 오면서 현재 지금 2025년에 와서는 부모들 자체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고생할 것 같으면 가지 말아라. 그리고 이 남자 저 남자 좀 만나보고 아이 낳고 이혼해서 돌아올 거면 차라리 연애를 좀 오래 해보고 이 사람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까지 지금 북한의 연애가 많이 발전했냐면요, 동거도 해요. 근데 이게 전체적이진 않다는 거죠. 하지만 분명히 가부장적이고 꽉 막혔던 그런 연애 문화에서는 변화한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같이 동거를 하면서 살면서 괜찮으면 결혼식을 하고 같이 살거나, 또 결혼식을 하지 않고 그 비용으로 장사 미천을 해서 이렇게 또 좀 안 나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제 재작년에 북한에서 온 그 분의 얘기를, 그분이 쓴 기사를 보니까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남자 여자가 어떻게 만나냐, 파티장에서 만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북한에서는 파티라는 게 대한민국에서 생각하는 그런 파티장이 아니라 러금기를 켜놓고 쿵착쿵착 하면 남녀가 이제 그 맥주 마시면서 춤을 춰도 파티가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모이면 남자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을 데려오고 또 여자 친구가 친구를 데려오면 거기서 이제 또 눈이 맞아서 연애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대중화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분명히 옛날보다는 선을 봐서 결혼을 하던 그런 문화보다는 조금 많이 한국식으로 변화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호칭에서도 저희 때는요 무조건 동지동무였어요. 근데 지금은 오빠라는 이름을 너무 자연스럽게 부르고, 북한에서도 그래서 또
오빠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좀 지시가 내렸다고 하는데 실제로 최근에 들어온 20대 탈북자 분들을 제가 만나서 물어보면 아니요 저는 남자친구를 오빠라고 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당국에서 하지 말라 하지 않냐까 당국에서 하라는 게 뭐가 있어요? 다 하지 말라지 우리끼리는 오빠라고 해요. 하지만 이제 큰 길에서 막 오빠 이렇게 부르지 않고 단둘이 있을 때는 오빠 오빠고 동지란 말은 이제 어색해서 못한다고. 그러니까 분명히 많이 변화가 있는 거죠. 북한 남성이 여성에게 고백을 했다가 거절당할 경우 사회적으로 불이익이 있거나 문제가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나요? 어떤 사람이 고백을 했냐에 따라 다르겠죠. 네. 뭐 권력이 있는 사람. 근데 사실은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게 권력이 있는 사람은 고백할 필요가 없어요. 고백을 안 해도 좋은 여자를 만납니다. 근데 이제 일반 속에서 저희 때는 그 남성들이 그래도 북한의 문화는 남자가 고백을 해야지 그래도 이제 여자가 막 고백을 하게 되면 아 쟤는 왜 저렇게 생활이 불건전하네 막 이렇게 여자는 고백을 받아야 되는 그런 대상으로만 인식을 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근데 저희 때는요 그 남자가 고백을 하면요 싫다고 하면요 못 살게 굴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요 이렇게 길목을 지켜가지고 대답을 할 때까지 계속 뒤쫓아다니고 예, 막 그리고 그래서 그거에 막 이렇게 견디다 못해 응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어떤 때는 좀 약간 술을 먹고 폭력을 쓰는 또 남성들도 간혹 있고 옛날에 지금도 뭐 간혹 있겠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지만 이게 막 사회적으로 불이익은 아니고 개인 간의 그런 감정인 거죠. 근데 지금에 와서는요 여성이 고백을 한대요. 그러니까 옛날의 문화를 뒤집은 거죠. 그런데요. 아니 저 사람이 분명 좋은 사람인데 오물오물거리다가 왜 남 좋은 짓 하겠냐 이래가지고 근데 그 여성이 고백을 하는 것도 그 사람의 경제적인 게 있을 때 내가 경제적으로 뭐가 부가 있을 때 내 저 남자 하나 책임진다 이러면 당당하게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옛날에는요 우리 남한 같은 경우에는 고백을 한다게 되면 난 참 네가 좋다 난 참 네가 좋다 난 널 사랑한다 너는 어떠냐 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사실 옛날에 북한에서 고백은 전체적이진 않지만 그랬거든. 난 네 좋은데 네 복인 내 어떠이 막 이렇게 약간 어떻게 보면 남한식으로 표현하면 협박이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투박해도 진심이고 그리고 90년도 초반에는요 꺾는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여자한테 고백을 한다는 거, 내 어떻게든 내 저 여자를 꺾겠다 하는 게 저 여자의 마음을 얻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표현이 꺾는다는 거지 얻겠다는 표현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온 탈북민들 물어보니까 한국식으로 고백을 한대요. 나 너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너도 나를 많이 사랑해 보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게 되게 낯간지럽고 그랬는데 계속 듣고 그리고 젊은 남녀가 같이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 둘은 친한대요. 왜냐하면 죄를 같이 지으니까. 드라마를 봤다는 것 자체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말을 못하고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좀 더 부드럽게 남한의 문화를 이해를 하고 그래서 지금은 과거처럼 남자가 막 문 앞에 와가지고 막 여자 팔을 비틀고 막 이러는 거는 거의 없고 과거보다는 조금 좀 말도 좀 부드럽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서로가 저는 좀 놀랐던 게 저희 때는 남자한테서 꽃을 받아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고백할 때 꽃을 준대요. 네, 꽃을 주고 그리고 이제 남한에서는 그걸 프로포즈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이 여자가 꽃을 딱 받으면은 돈이 있는 집 사람 청춘들은 금반지다가 인이서를 새긴대요. 영어로. 그래서 커플링을 한대요. 그래 지금 보게 되면요. 북한 청춘들이 커플링을 하고 다니는 커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이 변화는 이거는 보지 않고서는 이런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한국 드라마 변화다. 그리고 또 그만큼 북한에서 자유연애 그리고 꼭 남성이 여성에게만 고백을 하는 게 진리라는 걸 깨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남한도 그러잖아요. 여성도 뭐 남성이 마음에 있으면 고백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아직은 그래도 절반 이상은 그러니까 남한처럼 이런 문화가 되자면 아직 멀었고 그래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용감해졌다. 그리고 언어나 이런 표현에서도 과거처럼 딱딱하지 않고 폭력적이지 않다. 그리고 옛날에는 이제 그 중매를 만나서 연애를 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자유연애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뀐 거죠. 한국처럼 북한에도 결혼을 하지 못한 미혼 남녀가 있나요? 저는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북한에도 이제
그래요. 북한에는 여성이 더 많다. 여성 비율이 더 많다. 이런 소문들은 저희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다음 세대는요. 저희 또래도 가만 보면 자식들을 낳는데 남자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여성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저는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결혼이라는 게 옛날에는 여성은 23살이면 금값 24살이면 은값 그러니까 23살 때 금값이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 이런 사회적 문화가 있었는데 지금은요 그런 문화가 거의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경제적 능력이 될 때 내가 결혼을 해서 이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 때 결혼하는 게 맞다. 그러지 않을 거면 하지 말아라. 이런 주의가 많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거의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다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남한은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맞벌이 하거나 돈을 벌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좀 평균화가 됐잖아요. 하지만 북한은요 남성은 직장을 돈을 안 줘도 무조건 다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넘어서 여명 생활을 하면서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가 있어요. 때문에 아직도 북한은 전체적으로 서민들 기준으로 보면 여성들이 벌어서 남성을 먹여야 돼요.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북한 경제가 돌아서 공장에서 모든 걸 줄 때는 남성들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수익이 있지만 지금은 거의 그런 것들이 형식상으로만 존재하고 모든 것들이 지금도 그래도 장마당으로 인해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한다? 남자를 하나 먹여 살려야 돼요. 그런데 내가 경제적 토도가 없고 또 그 북한 여성들도 옛날에는요 희생을 되게 아름답게 포장을 했어요. 내가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남편을 섬기는 게 어떻게 보면 여자로서 엄마로서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내가 왜 희생을 해야 되지? 그냥 나는 내 장사를 하면서 엄마 밑에서 그냥 내 몸 하나만 간수하면 되지 않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북한도 결혼 정년기가 늦어지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지 못한 미혼 남녀보다는 결혼을 원하지 않는 미혼 남녀가 더 많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북한에도 딩크족이 있나요? 이제 북한에서는 출산을 계속 장려해요. 그래서 해마다 어머니 대회도 하고 실제로 또 이제 그런 귀감들을 내세워서 노력용도 만들고 아이를 많이 넣으라고 하죠. 근데 아이를 많이 넣으라는 이유가 그런 거죠. 인구수가 줄고 군사무력이 줄어가고 어떻게 보면 인적 자원이 주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콧방귀를 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세대는요. 보통 자식을 4명 내지 5명을 낳았어요. 저희도 5형제거든요. 근데 저희 세대는요. 많이 낳아서 둘이에요. 제가 아이를 둘을 놓으니까 주변에서 욕먹었어요. 미개하다. 왜 하나만 낳지? 그러니까 지금은요 거의 외아들 외딸이에요. 정말 많아야 둘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계속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때는요 시집을 가서 그냥 가서 임신을 하면 아이를 낳는 게 그게 법도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요 결혼을 해도 어떻게 보면 여기 한국어 말하면 루프? 꼭 루프를 해요. 북한에서 고리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보고 조금 어느 정도로 괜찮아졌을 때 장사 미천도 좀 생기고 이래졌을 때 아이를 낳자 이래가지고 피임이죠.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낳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 보면 북한에서는 그걸 조절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저는 제일 안타까웠던 게 남한에는요 아이를 낳고 싶은데 그 불임 때문에 못 나가지고 주사로 막 배에다 맞고 힘들어하는 이런 걸 보면 저희 때 북한에서는 그냥 자고 일어나면 임신이 되던데 이게 참 너무 많이 다르구나. 문화적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다른 것도 있지만 지금 북한 여성들은 남한 여성들처럼 그렇게 불임이 이 정도 많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임을 하면서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그런 것들은 또 있더라고요. 그래도 태어나서 자식 하나는 낳아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있어서 한국보다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요. 한국은 이제 결혼을 하라고 하면 당장 이제 아이를 키울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결혼을 하고서도 강아지만 키우면서 살잖아요. 예,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 좀 부정적이거든요. 예, 자식도 낳고 강아지도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근데 북한에도 한국처럼 딩크족이 많진 않아요. 하지만 간혹 가다가 이렇게 피임을 해가지고 우리 생활이 좀 나아지면 아이를 낳자. 근데 그게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부모들은 그냥 아이를 그냥 무법도 낳아가지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큰 것 같아요. 학교도 가고 한국처럼 뭐 어린이집가 데려다주고 이런 거 없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끼리 줄을 맞춰 가고 가야 했는데 지금에 와서 북한 주민들의 이런 거 보면 아이가 하나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애지중지해요. 못 사는데 아이가 하나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 하나를 낳아서 제대로 키우자 이런 인식이 많다 보니까 딩크족들이 어느 정도 잠재되어 있죠. 남녀가 대화를 나눌 때 북한에서는 어떤 주제로 주로 이야기하나요? 한국처럼 MBTI 혈액형 관상 같은 이야기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요즘에 젊은 애들은 핸드폰 관련 얘기를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너 어떤 기종 쓰냐? 너 어떤 핸드폰을 쓰냐? 그리고 북한에는요, MBTI가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B형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B형이나 AB형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예,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는 그런데요. 피검사 못 해봐서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대요. 북한에서는 B형이나 AB형 여자들이 조금 성격이 만만치 않다. 보통이 아니다. 이런 인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어떤 부모들은 그래요. 이 세상에서 만만해서 어떻게 사냐. 드살이 좋아야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남성들 같은 입장에서는 연애할 때는 그래도 좀 사근사근하고 저건저건한 여성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A형을 선호하거든요. A형이나 O형을. 그러니까 B형 문제도 하고 그리고 핸드폰을 하면서 요즘에는 그 핸드폰을 서로 가면서 어떤 앱을 깔았냐. 그리고 게임은 어떤 걸 하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주고받는다고 해요. 옛날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죠. 저희가 연애를 할 때 90년도 그때도 P형 이야기는 했고 부모님들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삼촌이 군복무를 하고 누구는 뭐 한다.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확실히 이제 많이 판도가 바뀌어진 게 핸드폰 앱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휴가를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얘기도 좀 또 많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과거처럼 북한에는 뭐 호텔이나 모텔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지만 그거는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또 휴가나 이런 데 가면 또 우리 거기가 돈이 있으면 그래서 북한도 이제 어떤 수준의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끼리끼리 연애 차이가 너무 많이 다르다. 왜냐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연애를 하면 뭐 친구네 집에 가서 만나서 밥 먹고 뭐 거기서 얘기를 한다든가 이러지만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 또 멋있는 카페 같은 데 가서 평성이나 이런 데 가면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카페들이 많대요. 거기 가면 이탈리아 음식도 있고 피자도 있고 커피도 마시고 그리고 이제는 북한에서 커피는 거의 반대중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카페 같은 데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북한에서도 연인 관계를 시작할 때 우리 사귀자 같은 표현을 쓰나요? 고백 문화나 표현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연애는 딱 금을 꺼가지고 출발하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남자가 여성이 이성이 찾아와서 말을 걸고 같이 밥 먹고 나는 그러니까 선우를 만나면 뭔가 확고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조금 이성으로 만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합법적인 자리인데 자연스러운 연애는 한 서너 번을 여러 번을 만나면 서로가 인지를 해요. 아, 서로가 우리를 싫어하지 않구나.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말을 떼죠. 예를 들면 나는 주희 씨가 마음에 듭니다. 뭐 이러면 웃거나 그냥 다르게 표현을 하지.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부터 사깁시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만하고 똑같은 인간관계나 연애를 딱 우리 요 출발선을 끊고 우리 오늘부터 사깁니다. 이래갖고 출발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여러 번을 만나고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그게 연애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선은 그렇지 않은 거죠. 선은 내가 오늘 만나보고 와서 양쪽 중매꾼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난 괜찮더라. 그러면 괜찮다. 그럼 다시 만나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일사천리를 하지만 자연스러운 만남은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같이 만나면서 자기도 모르게 속으로 정답을 내리는 것 같아요. 북한도 똑같아요. 저희도 그렇게 연애를 했고 그렇게 결혼을 하거든요. 그냥 막 야, 우리 사귀자. 막, 이렇게 가는데, 근데, 요게 조금 외부적인 작용이 필요한데, 뭐냐면, 제가 여성이, 북한 여성이 이 남성하고 여러 번 만나서 밥도 먹고, 우리 그럼 다음번에 전화할게 또 만납시다. 네, 만납시다 했는데, 주변에서 소문이 나요. 주변에 소문이 나는데, 야, 너랑 만나는 사람이 우리 친구한테 너랑 사귄다고, 너랑 친한다고 그렇게 말하더라. 그러면 본인이 인지하는 거죠. 아, 우리는 사귀는 사이구나. 그러니까, 삼자의 그런 대변인을
하고 본인이 또 인정을 하는 거죠. 싫지 않은 상대면 좋아하죠. 그러니까 여성들이라는 게 우리 사귀자 해서 알겠습니다 하면 약간 북한 여성들은 그런 것들을 수집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삼자를 통해서 사귀는 걸로 알고 있더라 하게 되면 우리 그러면 우리 친하는 관계 맞구나 이렇게 본인이 정답을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하고 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딱 이렇게 아무리 틀에 갇힌 나라지만 연애만큼도 여의 땅 하고 시작하진 않아요.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썸이라는 애매한 관계도 많은데요. 북한에서도 연애 전에 그런 단계가 존재하나요? 썸이라는 말보다는 맥을 본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맥을 볼 때 심장이 뛰는지 어쩌는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좋은지 나쁜지 관찰을 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썸인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보게 되면 이제 한국에서는 그걸 사내 연애라고 하잖아요. 북한은 이게 청춘들이 같은 직장에 많이 어울려 있어요. 사로총이면 사로총에 있고, 현장이면 현장에 있는데, 그러면 저 사람이 나한테 다 눈길을 많이 준다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자고 할 때 내 삽을 빼들어서 자기가 먼저 해준다든지 이러면 여성이 인지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있구나. 그러니까 맥을 보는 거죠. 안 보는 채 하면서. 그러니까 북한에도 그런 애매한 관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관계가 있는데 한국처럼 그렇게 논리정연하진 않은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 썸을 칠 때 막 여러 가지를 고민하잖아요.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할까? 이건 아닌데 말인데. 북한에는 그렇게 막 이렇게 갈래가 여러 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 남성들은요, 저는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떻게 들릴지 모르는데 한국 남성, 북한 남성이 다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한국 남성도 만나봤고 북한 남성도 저희는 북한에서 이제 많이 있는데 한국 남성들은 전체적이진 않지만 일단 부드러워요. 부드러운데 그 속을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잘해줘서 이게 진짜 잘해주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잘해줘요. 근데 이제 북한 남성들은요, 자기 사람에게만 잘해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요, 투박하지만 진심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탈북민들 구성을 보게 되면요, 한국에 와서 탈북민 여성들이 대체 보면 그래요. 인천공항에 딱 내릴 때 제가 그랬거든요. 내 남조선에 왔으면 난 그냥 남자만 만나고 다니겠다. 내가 여기까지 와서 한국 남성들에 대한 그런 판타지가 있었어요. 근데 좋은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너무 부드럽고 여성들에 대해서 너무 잘해줘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또 그거에 반해서 북한 남성들은 뚝해요. 한국 남성들처럼 의자를 빼준다던가 차 문을 열어준다던가 이런 거는 잘 못하지만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하면 진심이에요. 투박하지만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남성들은 약간 그래요. 그 썸 관계가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그냥 마음에 있는 여성이면 그 여성이 하고자 하는 일을 자기가 먼저가 해준다거나, 그러니까 약간 츤드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반응이 있는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썸이죠. 그러면 여성은 바보가 아닌 이상 인지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렇게 관심이 있지? 내가 하는 일을 막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면 그다음부터 남성을 눈여겨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관계가 여러 가지 맥락으로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한국은 예를 들면 썸을 타면 뭐 일을 하면서도 썸을 탈 수도 있고, 또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뭘 드실 거예요? 더운 커피 드실 거예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할 때 여성이 뭘 좋아해? 이걸 막 먼저 물어보고, 어떻게 보면 썸을 탈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아요. 일단은 외식 문화나 이런 것들이 대중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요소가 적어요. 그러니까 투박하지만 그 썸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요즘에 내 지금 저 사람 맥을 본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맥을 본다. 조금 관계를 지켜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금방 북한 남성들은 썸이 금방 티나요. 무뚝뚝하고 진실해가지고. 그래서 한국 썸처럼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금방 알아차리고, 또 그리고 북한 남성들은요, 이게 다이렉트예요. 답답해요. 막 그 여성이 그 인내심을 그렇게까지 오래 지켜보지 않아요. 그래서 남한처럼 그렇게 복잡하지 않는 썸, 맥을 본다는 문화는 어느 정도는 존재하고 있죠. 북한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한국 드라마를 어떻게 꾸준하게 볼 수 있는 건가요?
북한에 그런 말이 있어요. 지랄도 멍석을 펴놓고 하라면 안 한다고. 근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근데 궁금증은 그런 거예요. 열려진 곳에서 사는 사람은 궁금증이 없어요. 다 보이니까. 막힌 곳에서 사는 사람은 궁금증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저는 이게 전파라는 게 국경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브리지 역할을 너무나 톡톡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일단은 한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동경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나 옷 이런 걸 많이 입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북한의 고난의 행군 시기 1990년도 중반에 압록강 두만강을 해가지고 개인 밀수가 활성화가 되면서 뭐 쌀이나 밀가루만 넘어온 게 아니라 한국산 옷부터 시작해 화장품 거기에다 CD, 한국 드라마 CD가 넘어왔는데 사실은 중국도 그래요. 북한에서 수요자가 없으면 안 보내요. 자기네가 왜 보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한 무언가를 봤을 때 오! 하고 사람의 호기심이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지켜보기 시작을 했고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는 그걸 얼마나 이제는 20년 넘게 한국 드라마를 막았어요. 근데 지금도 보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좋았던 게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중국하고는 거의 막혔잖아요. 그러면 북한에 한국 드라마가 못 들어간다고 생각하잖아요. 천만에요. 한국은요, 이게 채널이 많아요. 채널이 많은 데다가 이게 주파수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항해도 지방이나 이쪽에서는 안테나만 높이 씌우면 한국 드라마를 다이렉트로 봐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CD를 구울 수 있는 기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서 이제는 중국이 막혔다고 해가지고 한국 드라마가 전혀 유입이 못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요. 한국 드라마 때문에 탈북민들이 조금 속상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한국 드라마를 보게 되면요. 처음에는요. 그 문화에 대한 것을 배우지만 좀 더 가서는 한국이라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 드라마를 통해서 배워요.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는요. 이상하게 대출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요. 맨날 빚꾼한테 쫓기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니까 빚을 졌는데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아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약간 이런 재밌는 여담이 있는데 한 탈북민이 북한에다가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죠. 몇 년 전에 돈을 보내줬는데 다음 달에 또 보내달래더래요. 그래서 야 나도 여기서 돈 벌기 힘들다. 나 돈이 없다 하니까 그 북한 가족이 그러더래요. 국민은행에 가 대출 받으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탈북민이. 대출을 어떻게 안 해 하니까 한국 드라마에서 봤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농담으로 야 이게 한국 드라마가 남한 문화를 너무 리얼하게 보여주다 보니까 속상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드라마는요, 이제는 통일이 안 돼도 100년이든 200년이든 북한 주민들은 계속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게 전파를 막지는 못하잖아요. 그 전파를 총으로 못 막잖아요. 근데 진짜 항해도 지역 저쪽에 애기봉 그쪽 편에 가면요, 안테나만 세우면요, 한국 TV가 그렇게 잘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을 통해서 CD를 만들어 가서 국경을 통해서 보내기보다는 훨씬 실용성이 있는 거죠.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는 그 폭이 단속할 때는 조금 좁아져요. 왜냐면 때리면 우는 척이라도 하라고 막 총살하고 시범견에 내걸면 조용해요. 하지만 항상 그게 뿌리채 없어지진 않아요. 왜냐면 일단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그 호기심을 지우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TV 볼 거 없잖아요. 30년 전에 한 영화를 지금도 계속 리플레이해서 보이고 영화가 대한민국처럼 해마다 몇십 편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아니면 재밌는 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게 어떻게 보면 락인 거예요. 근데 그게 전체적이진 않다는 거죠. 한국 드라마를 볼 수 있는 계층도 그나마 밥 먹고 조금 여분이 있고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이 목숨 걸고 한국 드라마를 보지 내일에 가마에 들어갈 쌀이 없는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목숨 걸고 보겠어요. 그리고 한국 드라마도 돈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중계 탑이 영원히 있고 대한민국 채널이 존재하는 한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는 영원히 본다.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지루하고 재미없는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떠먹여주는 TV에 아마 몇 번째 출연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영상뿐 아니라 다른 영상을 보니까 다방면으로 정말 유익한 영상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주변에도 널리 알리시고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